자, 오늘 아스피린 합성 실험이죠.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 실험 내용 우리가 뭘 하냐를 보면은, 일단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랑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을 서로 반응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아세트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그때 이제 이 아세트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아스피린, 우리가 아는 아스피린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실제로는 이거 파우더에다가 얘 액체를 좀 섞어주고 가열을 해주고, 여기다가 충매로써 이 강산, 인산을 쓸 건데, 강산을 좀 넣어주면은 반응이 일어나면 진행이 돼가지고 요 아스피린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아스피린을 분리하기 위해서 반응이 끝난 다음에 좀 물을 넣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물에 안 녹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다시 고체가 되면서 용해도가 떨어져가지고 석출이 될 거고, 우리는 그거를 거름종이를 통해서 분리를 하면 돼요. 일단 실험 내용은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알코올로 분류되는 어떤 유기화합물이 카르복실산으로 분류되는 유기화합물과 서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에스테로로 분류되는 물질을 만든다. 이게 원리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에스테로와 반응이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은 이 용어, 알코올, 카르복실산, 에스테르가 뭔지 이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알코올, 카르복실산, 에스테르는 뭐냐? 일단 우리가 유기화합물 여러 가지가 있죠. 종류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분류를 할 때 분류하는 방법론적으로, 그러니까 작용기에 따라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명명하는 방법이에요. 좀 크게 얘기하면은, 유기화합물을 작용기에 따라 분류할 때 부르는 그 명명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알코올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면, 알코올은 뭐냐?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가 히드록시기로 치환된 화합물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옆에 표를 보면서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유기화합물 분자 구조가 이렇게 있겠죠. 그 분자 구조 내에 이렇게 OH라는 분자 구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일단 이 OH라는 그 분자 구조를 우리가 히드록식이라고 부르고, 이 히드록식을 갖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메탄올 보면은 이쪽에 OH를 갖고 있죠. 에탄올 보면은 이쪽에 OH를 갖고 있고, 더 가서 프로파놀, 부타놀, 뭐 어쨌든 이렇게 분자 구조 내에 OH를 갖고 있는 물질을 알코올이라고 부른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르복실산은 뭐냐? 비슷하게, 자, 분자 구조에 COOH라는 이런 분자 구조가 있어요. 이거를 카르복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 카르복시기를 가지고 있는 분자를 카르복실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포름산, 그리고 이런 아세트산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카르복시기를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분류할 때 카르복실산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에스테르는 뭐냐? 동일하게 분자 내에 COO 결합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 이게 왜 결합이냐면, 이렇게 양쪽에다 짝대기 표시가 돼 있죠. 그 옆에 또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부르고, 이런 에스테르 결합을 갖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에스테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포름산 메틸, 아니면 아세트산 에틸, 이 분자 구조 내에 이렇게 에스테르 결합을 갖고 있죠. 정리하면은,
알코올은 분자 구조 내에 OH를 갖고 있는 거. 카르복시산은 COOH를 갖고 있는 거. 에스테르는 COO 결합을 갖고 있는 거. 자, 이런 거를 분류하는 말이다. 그렇고, 그럼 이거를 왜 하냐? 이런 분류를 왜 하냐? 살펴보면은, 자, 알코올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은, 자, 이제 분자 구조가 크건 작건 뭐 복잡하건 분자 구조 내에 이런 OH로 생긴 분자 구조를 얘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분자 크기나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얘가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갖는 거예요. 이게 분자 구조가 이따만한 애가 OH가 있건 조그만 애가 OH가 있건 상관없이 이 OH를 갖고 있는 애들은 동일한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류할 때 이 작용기에 따른 분류법을 쓰는 거예요. 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스테르가 되게 신기한데, 에스테르 결합을 갖고 있는 물질들은 보통 향기가 되게 있어요. 어떤 냄새가 나요. 뭐 그런 특징들. 카르복시산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약산성을 띠고 뭐 그런 게 있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알코올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기화물의 작용기를 다시 보면은 이거를 글로 표현을 하면은 분자의 크기나 복잡성에 무관하게 화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성질을 가져서 동일한 반응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용기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류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유기화물 작용기들 사이에 보면 지금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유기화물 작용기들 사이에 일어나는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 사이에 반응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거가 이제 에스테르화 반응이에요. 에스테르화 반응이 하나가 있고, 그럼 요게 뭐냐 보면은 알코올로 분류되는 물질이랑 카르복시산으로 분류되는 물질이 만나면은 에스테르로 분류되는 물질을 만든다. 이게 이제 에스테르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일단 오늘 나오는 물질 중에 살리실산 분자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OH를 이렇게 갖고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알코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코올. 그 다음에 아세트산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COOH를 갖고 있죠. 그래가지고 얘는 카르복시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과 카르복시산이 지금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 에스테르 결합을 갖고 있는 에스테르를 형성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다. 근데 그러면 이거 왜 하냐? 이거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그거 좀 더 살펴보면은, 자, 알코올에 이렇게 있으면 OH가 있으면 여기 H, 알코올 OH에 붙어 있는 H랑 카르복시기에 COOH가 있으면 여기 끝에 달려 있는 OH가 서로 반응을 해서 물을 형성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물빠짐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중합 반응을 통해서 물이 생성이 되면서 남아있는 것들 이렇게 남아있겠죠. 불안정하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은 둘 다 불안정해서 얘가 여기 가서 이렇게 붙어요. 붙으면 좀 더 안정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수소가 떨어져 나간 살리실산이고, 이쪽이 OH가 떨어져 나간 아세트산이고, 그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에스테르 결합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테르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건 왜 일어나냐?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려면 여기를 가야 되지. 이 유기화학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보통 3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지금 할 수는 없고, 그렇다, 여기까지 하면 되고. 자, 이제
다음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면은 살리실산이 알코올이고 아세트산이 카르복시산이고 거기서 이제 둘이 만나서 에스테르인 아세틸살리실산 아스피린을 형성한다. 자, 오늘 원리는 이거예요. 그냥 우리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받아주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앞에 내용은 괜찮았는데, 그치? 아, 3 이렇게 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살리실산이라는 알코올이랑 아세트산이라는 카르복시가 서로 반응을 해서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에스테르를 형성을 하는데, 자, 이제는 이제 여기서 살펴볼 거는 가역 반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역 반응이 뭐냐? 그러면은 살리실산이랑 아세트산이 서로 반응을 해서 이렇게 아스피린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이런 반응, 정반응이라고 하죠. 이거를 정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반대로 이 아스피린이 생성이 되면은 이게 물하고 반응을 해서 이 살리실산이랑 아세트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역반응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이제 가역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초기에는 이거밖에 없죠. 이쪽으로 좀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생성이 되면은 얘랑 물이랑 서로 반응을 해서 돌아가려는 반응도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평형을 이루게 되고 이 상태로 멈출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동적 평형에 이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났냐를 수치화를 하면은, 제가 요거에 대한 데이터는 찾아봤는데 안 나와가지고 50이라고 칩시다. 정확하진 않지만 50% 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높여야 돼요. 왜냐면 아스피린이라는 물질을 이제 단가를 낮추려면은 이 50%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료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50% 말고 적어도 한 90%, 100%는 아니어도 90% 정도를 올리고 싶은 거죠.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스피린 합수 수준이 낮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이런 사고에서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역반응이 안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죠? 역반응이 안 일어나려면은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되죠. 그죠? 근데 이건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있어야 되고, 물이 없으면 되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되네. 물을 빼볼까 어떻게? 그래서 물을 빼보려는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일단 실패를 했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물을 빼는 건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이거 안 되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 못 건드리는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건드려보자. 이쪽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실 여기서 물 빠짐이 일어나면서 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거죠. 요 물질이잖아요. 요 물질이랑 요 물질, 그죠? 이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안 돼. 이게 실현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 상태로 존재하는 거는 너무 불안정해. 그래서 이 상태로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건 없나 찾아본 거죠. 그래서 찾은 게 이 무수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에요. 무수아세트산 물질을 보면은, 자,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 그죠?
지금 요 구조가 필요한 거죠. 반대쪽에 보면은 요 구조가 필요한 거. 그럼 이거 쓰면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해서 해본 거죠, 실제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수 아세트산은 아세트산 두 분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한 분자의 물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물질이에요. 이게 아세트산이죠. 그러면은 여기 두 분자, 한 분자, 두 분자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이거 두 개가 여기서 이제 물이 H2O가 빠져나가고 만들어진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얘랑 얘랑 일단 반응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된다 이거 그랬는데 너무 느리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 좀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먼저 맨 처음으로 한 게 가열을 해본 거예요. 가열을 했더니 얘가 좀 빨리 일어나더래. 그래서 오케이, 일단 1번 가열하자. 그 다음에 2번은 여기는 좀 유기화학이라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수소를 여기다 붙여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수소이온을 여기다가 붙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 전자구조가 흔들리면서 여기가 약간 약해져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부위를 딱 공격하기가 쉬워져요. 이거 이제 유기화학이어가지고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보고 강산을 소량 넣어보자. 물로 촉매로써 넣어보자 했는데 그랬더니 반응이 엄청 빨라지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조건, 강산을 촉매로써 소량 넣어준다. 요 조건이 추가가 되고 요대로 이제 계속 그 산업 현장에서 쓰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하려고 한 건 아세트산 말고 우리가 무수 아세트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 그렇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실험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시간 지금 한 3분 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고 이제 실험에 들어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요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 무슨 실험을 하는 거지부터 쭉 여러분들 생각하기 앞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면은, 알코올, 살리실산이라는 알코올이랑 아세트산이라는 카르복시산을 서로 반응을 시켜서 우리가 에스테르 반응을 진행을 해서 에스테르 물질인 아세틸살리실산을 만드는 실험이에요. 근데 이 에스테르 반응이 가역 반응이어서 수증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무수 아세트산을 써서 수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가열이나 강산을 넣어주는 조건이 추가가 된 거고. 오케이? 자, 바탕으로 3분만 생각해 봅시다. 정리하면서 시작. 끝. 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뭘 물어봐야 되지? 자, 오늘 아스피린 합성하는데 원리가 뭐죠? 원리가 뭐고 그 원리에 맞는 물질이 뭔지 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자, 생각했죠? 원리 에스테르 반응. 자, 그리고 에스테르 반응에서 알코올이 필요한데 알코올이 살리실산인 거고, 그 다음에 카르복시가 필요한데 카르복시가 아세트산인 거고, 그 다음에 생성되는 물질이 에스테르인데 그게 아세틸 살리실산, 아스피린인 거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무수 아세트산을 지금 왜 쓰죠? 30초만.
오케이. 무수아세트산 왜 써요? 에스테르 반응이 가역 반응이라서 수동률이 낮아요. 그래서 수동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생각했는데 물을 없앨 수는 없고 생성물에서, 그래서 반응물에서 물을 생성하지 않으면서 에스테르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찾다 보니까 무수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을 우리가 썼는데 돼가지고 그걸 쓰는 거죠. 다음 마지막 질문. 이 실험 아니다, 마지막 질문 하지 말고 가열이랑 강산 부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건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해를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험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실험에 필요한 재료들부터 살펴보면 살리실산이 필요하고 무수아세트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촉매로서 인산 필요하고 증류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실험 기구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앞에 갖다 놨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보들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실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해야 되니까. 자, 2.5g의 살리실산을 500ml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알코올을 넣어놓고 가루를, 살리실산이 가루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넣고 무게를 재가지고 거기다가 3ml의 무수아세트산을 첨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 중탕 장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자기 교반기에 히터 기능을 켜고 비커를 이렇게 500ml 비커를 넣고 여기다 물을, 그냥 아무 물이나 써도 되겠죠. 수돗물을 3분의 2 정도 담고 자기 교반기에 올린 다음에 가열하고 스탠드를 이용해서 일단 온도계를 설치를 합니다. 물 중탕 장치를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앞에서 만든 이거를 인산 3, 4방울 일단 촉매로서 넣어주고 나서 이거를 이 중탕이 70, 80도씨가 되면은 걷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때 스탠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고 하시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 냅두세요.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게 냅둔 다음에 용액에 2ml의 증류수를 가합니다. 이거는 뒤에 설명할게요. 남아있는 아세트산 무수물을 분해하기 위해서긴 한데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무수물이 분해되는 동안에 아세트산 증기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거를 관찰을 일단 하세요. 2ml 증류수를 넣으면은 무수물이 분해가 되면서 증기가 이렇게 나와요. 특히 바닥 부분을 잘 보면은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증기가 관찰하다가 증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꺼내가지고 바닥에 두고 실험 따위에 두고 20ml 정도의 증류수를 넣어주세요. 메스 플라스크가 필요하겠구나. 갖다 줄게요. 그 다음에 상온에서 냉각을 시키면 됩니다. 하얀 가루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분히 냉각이 된 다음에는 생성된 아스피린 결정을 거름 종이를 통해 걸러서 무게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연구노트 작성할 때 이거 보시고 참조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여기 켜놓고 제가 앞에서 실험을 할 거예요. 일단은 비대면 분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부터는 돌아다니지 않고 앞에서 저 비대면 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와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페이지는 여기를 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그 종이 있죠? 그 종이를 보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실험이 끝난 다음에, 자,
실험 끝났죠. 이제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는 동안 뒷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고찰 부분. 자, 일단 가열을 하는 이유. 잘했어요. 다 반응 속도를 위해서요. 그래서 에스테르를 생성하는 지금 반응 자체가 흡열 반응이고, 이제 반응이 흡열 반응이기도 하고 느리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비열이 높은 물을 이용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촉매로서 인산을 사용한다. 이거는 내용이 어렵지만 무수 아세트산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와야지 살리실산의 그 하이드록시기가 여기를 공격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넣어주는 거다. 촉매 역할 그 정도? 이건 몰라 못해요. 촉매로서 인산 사용하는 이유는 그러면 사실은 이렇다. 자, 추가로 증류수를 넣어주는 이유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물 넣어주면은 역반응 진행된다며. 그죠? 왜 넣어주냐? 어쩔 수 없이 넣어줍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어쩔 수 없이 넣어주는 거고, 우선 첫 번째로 7, 80도에서 넣어주는 이유는 남아있는 무수 아세트산으로 분해하기 위해서예요. 무수 아세트산은 아세트산 두 분자가 물이 빠져나오면서 합쳐진 분자잖아요. 그거를 다시 아세트산으로 분해하기 위해서인데 왜 분해하냐? 첫 번째로 이런 높은 온도에서 무수 아세트산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는 일부 분자들이 아스피린과 다른 반응을 진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엄청 이상한 어떤 그런 불순물이 생길 수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무수 아세트산을 그냥 그대로 냅두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아스피린을 석출할 때 물이라는 용매만 있으면 아스피린 분자가 안 녹아서 석출이 되는데, 무수 아세트산이라는 용매가 남아있으면 거기에 녹아있어요. 거기에는 잘 녹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석출이 안 되니까 수증률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용매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스피린이 녹아있을 수 있는 용매를 완전히 제거해주기 위해서 물을 넣어주는 거. 어쩔 수 없이 넣어주니까 잠깐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그냥 확인을 하는 거죠. 분해될 때 얘가 가볍기 때문에 이게 식초죠, 식초. 이렇게 증발을 하거든요, 그 온도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 오래 있으면은 수증률이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차, 이제 거기서 중탕에서 꺼낸 다음에 우리가 걷다가 상온에서 식히면서 20ml 증류수를 넣어주죠. 그때는 이제 아스피린을 석출하기 위해서예요. 아스피린은 상온의 물에서는 잘 녹지 않아요. 분자 구조를 봐도 되게 물에 녹을 만한 어떤 극성을 띠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을 넣어주는 거다.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도 물을 그렇게 넣어주면은 역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일어나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반응 자체가 잘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온에서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온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꺼낸 다음에 물을 왕창 넣어서 석출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사이에서 조금은 이제 역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미미하다. 그 다음에 수증률을 계산하는 건데, 여기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분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살리실산의 분자량,
아세트산 무스물의 분자량, 아스피린의 분자량을 이렇게 위에 적어놨고, 그 다음에로는 우리가 화학 반응의 어떤 그거는 몰수비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식을 봐야 돼. 화학식 이거를 쓰면 뭐 C6H6인데 뭐 일단은 그냥 분자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한 분자 한 분자가 반응을 해서 한 분자 한 분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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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식이랑 위에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름값을 어떻게 구하냐? 반응물의 산리실산의 몰수가 얼마인지 먼저 구합니다. 우리가 2.5g을 넣어줬죠? 그러면은 이거를 산리실산의 분자량인 이걸로 나눠주면은 몰수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은 생성물로서 아스피린의 몰수는 이제 1대 1로 지금 계수비가 있으니까 얘도 1몰이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이렇게 요만큼의 몰수가 생성이 됐고, 여기다가 아스피린의 분자량을 곱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석줄이 됐으면 100%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세트산 무스물을 넣어줬는데 이걸 과량으로 넣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과량으로 넣어줬는지 한번 컨펌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세트산 무스물의 경우는 이제 99.8% SA가 이제 99.8%로 돼 있고, 분자량이 얼마고 해가지고 제가 구해놨어요. 그냥 10.원액의 물농도가 이제 10.36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3ml를 넣었다 라고 한다면 이 3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무스물의 몰수를 우리가 구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이 물농도에다가 이제 부피, 우리가 사용한 부피를 곱해서 이만큼 넣어준 걸로 지금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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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반응하는데 2배 가까이 들어갔죠. 1.5배 정도. 그래서 충분량에 들어간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 여기 과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1대 1로 완전히 일어났을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성되는 아스피린의 이론값은 3.26g이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래서 여기다 놓고 3.26g, 우리가 뭐 실제로 1g 나왔다 이렇게 나누기 해서 그럼 뭐 32%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연구 노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